안전행정부가 대구에서 열기로 했던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개회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오늘도 잠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과연 4연패를 확정할 수 있을지 경기 상황 알아봅니다.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구군, 경제 관련 공조직 등 31개 기관단체가 참가한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7조 원을 넘겼습니다. 창조경제와 도민안전, 사회복지, 보건 부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면서 시작한 규제개혁 정책에 대구시도 예외 없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규제까지도 규제개혁을 빌미로 무력화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대구시청에서 열린 규제개혁 대토론회. 대구시는 규제개혁 모범 사례로 옛 대동은행 본관인 대구금융센터에 호텔을 유치한 것을 내세웁니다. 200m 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학교 상대 정화구역으로 숙박시설이 불가능하지만 경제 효과를 내세워 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를 설득한 규제개혁 성공 사례라고 소개했습니다. 학교 정화구역 규제 완화 시 전국으로 41개 호텔이 투자 의사를 밝혔으며 이로써 2조 원의 경제 효과와 4만 7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 곧 숙박시설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될 대구금융센터가 학교 운동장에서 바로 보입니다. 수성구 유흥가와 밀집해 있어 대구시 주장대로 비즈니스 호텔의 역할만 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같은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구시가 규제개혁을 이유로 학교 정화구역에 숙박시설을 허가해 전국적으로 형평성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대구시 중구청이 규제개혁 모범 사례로 꼽은 패션 주얼리타운 입주자의 사용료 인하도 규제개혁이 아니라 사실상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 사용료를 내는 다른 사업자들의 집단 민원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것만이 이 규제 개혁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좀 일반화시키고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규제는 낙이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광범하게 좀 유포할 수밖에 없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 반드시 있어야 할 규제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짚어볼 일입니다. MBC 뉴스 금교실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며 열리는 국민 포럼이 오늘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스크럼을 짠 공무원 노조원들로 회의장이 원천 봉쇄됩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몸싸움과 격한 구호가 이어지고 40분 대치 끝에 결국 양측 입장차만 확인하고 국민포럼은 무산됐습니다. 지역 순회 국민포럼은 부산, 춘천, 광주에 이어 4번 모두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 사이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포럼 예정 시각 전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의 부정적 여론몰이를 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며 국민포럼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자고 수없이 요구하였습니다. 다 저질러놓고 이제 와서 국민포럼 표결로 명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연금 설계로 다음 세대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앞으로 7개 지역에서 국민포럼을 확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민포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픈 포럼 방식으로 공론장을 만드는 그런 첫 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하고 이것은 국민연금 개혁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연금법 개정 찬반 투표 결과는 44만여 공무원이 참여해 98.6%가 반대한 것으로 나왔고 정부는 국민포럼 저지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여당과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넘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어디에 얼마나 배정됐는지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5%, 3,400여 원이 증가한 7조 3,412억 원으로 처음으로 7조 원을 넘겼습니다. 국내외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역 경기는 부동산 거래가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 세수가 10%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 보건 부문이 1조 9천여 원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9,760억 원, 일반행정, 교육부나 8,400억 원 등입니다. 우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첨단 R&D 산업 육성과 투자기업 입지시설 지원 등에 1,390여 원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양적인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질적인 어떤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주도하다든가 또 무역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특히 안전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17.5% 늘어난 1,896억 원이 편성돼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과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FTA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765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에 180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24억 원, 농작물 재배업료 지원에 6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기초연금 7,200억 원, 영유아 보육료 1,870억 원, 누리과정 1,053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은 창조경제 혁신센터 기반 구축,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배관망 확충 사업, 노후 수리시설 보수 보강, 경주 실크로드 문화 대축전 등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내년도 도예산을 다음 달 11일까지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가 정부의 R&D 과제를 평가하고 R&D 기술의 이전과 거래를 촉진해 선도산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2014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이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명 인사의 강연회를 비롯해 투자 유치 설명회와 비즈니스 상담, 첨단 로봇 전시회와 로봇 경연 대회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6차전 경기가 이 시각 현재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오늘만 이기면 역사적인 4연패를 달성하게 되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태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삼성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1승만 거두면 역사적인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 4연패를 달성하는 삼성 라이온즈와 오늘을 이겨야 창단 후 첫 우승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넥센과의 물러설 수 없는 경기가 이 시각 현재 5회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에이스 윤성환을 선발로 내세웠고 넥센은 3차전 때 5회 무실점을 기록한 투수 오재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넥센의 선발 오재영은 3회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최태인과 최영호의 연속 2타점 안타가 터지면서 3회에만 4점을 뽑아 4대 0으로 앞서갔습니다. 호투를 이어가던 삼성 선발 윤성환은 200안타의 사나이 서건창 등 연속 2안타를 내주면서 1점을 내줬지만 후속 타자들을 범타 처리하면서 4대1 리드를 지켰습니다. 이대로 경기를 마친다면 삼성은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사상 첫 통합 4연패의 주인공이 됩니다. 과연 삼성이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 지어 또 한 번의 우승을 대구 시민들에게 안겨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봉화 황산 유출 사고 엿새째를 맞아 낙동강 수질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는 등 사고 수습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매일 350톤의 황산이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가 난 육로를 통해 그대로 수송되면서 추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 태백간 31번 국도상 낙동강을 끼고 급커브가 이어지면서 대형 화물차들이 고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석포에서 태백으로 넘어가는 31번 국도는 왕복 2차선 도로로 좁고 가파른 커브길이 많아 상습 사고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석포 재련소에서 생산된 연간 13만 톤, 매일 350톤의 황산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20톤짜리 탱크로리로 치면 매일 20대 가까이, 주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 굴곡이 심한 길에 머리에 진짜 불덩어리를 치고 다니는 차를 보고 지금 사는 우리 주민들 너무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1991년 전복사고 이후 이번이 5번째, 상습사고 위험 구간인 석포에서 봉화역까지 철로를 통해 안전하게 옮기자는 여론에 지난 98년 봉화역에 황산 3,000톤 규모의 저장소가 설치됐지만 지난 9월부터는 저장소 운영이 중단됐으며 올 연말까지는 완전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재련소 측은 저장소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황산 매입업체의 사정으로 저장소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철도에서도 자기들 이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차를 한두 년 가지고는 갈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업체들이라는 게 그걸 할 수 있는 설비를 또 여기다 다 갖추고 배관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데는 또 사실 또 봉화군 역시 고심은 하고 있지만 운송 방법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론적인 대책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험 도로 구간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고요. 또 물류 수송하는 업체에 대해서 안전 교육을 강화해서 재련소와 해당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인근 주민들과 하류 지역 젖줄인 낙동강은 매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산업기술 분야 R&D 지원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늘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다양한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기관을 선정 관리하는 곳으로 200여 명이 근무하는데 연구 수행자와 평가위원 등 연간 2만여 명의 방문객이 대구 사옥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00MHz 대역의 황금 주파수 배정을 두고 방송통신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초고화질 UHD 방송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볼 권리를 위해서도 공공성이 강한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기결정된 이동통신대역 재검토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통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보면 UHD 초고화질 방송에서 지역이 차별받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 폭은 108MHz인데 이미 20MHz가 사실상 재난용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남는 주파수 대역 중 절반인 40MHz를 정부가 통신에 할당할 경우 UHD 초고화질 방송의 전국 무료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초고화질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얘기로 지상파 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수도권만 정치가 되든지 아니면 지역 방송국들이 단순히 중계 기능만 하는 그런 주파수 배정은 있을 수 없고요. 저주파, 고주파 등 전파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인 면에서도 700MHz 대역은 통신보다는 지상파 UHD 방송에 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경우 핵심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주파대의 안정적인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700MHz 대역은 UHD 방송에 그 가장 적합한 그런 주파수. 주파수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과 보편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 상업성과 중앙 중심의 주파수 배정 논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MBC를 비롯한 18개 지역 MBC와 9개 민방 등 지역 방송사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700MHz 주파수 정책은 지역의 UHD 초고화질 방송을 포기하게 하는 지역 말살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광고 제도는 유료 방송 편향 정책에서 벗어나 중간 광고와 광고 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오늘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중 FTA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돼 중국산 김치 등 가공품의 원료와 농산물에 관세가 철폐됐고 대두, 참깨 등은 저율 관세 할당 품목으로 지정돼 농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 경북지회는 대구시 출산 장려의 날을 맞아 오늘 저녁 대구 체육관에서 대구의 3자녀 이상 다둥이 30여 가정이 참석한 가운데 다둥이 가족 사랑 만들기 행사를 열어 가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출산 장려 정책 유공자 포상을 했습니다. 대구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둘이 만나 둘이상 낳자라는 의미로 해마다 11월 11일을 출산 장려의 날로 정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군위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6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FTA 발효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야금의 고장 고령의 곽용환 군수 등 고령군 관계자 30여 명은 어제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 도시인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에서 두 지자체 간 문화, 관광, 경제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과 발전을 위해 동서양 문화경제 교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서에는 상호 방문 연주와 악기 전시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 기술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5개 나라에서 96개 화랑이 참여해 국내 작가 600여 명의 작품 4천여 점을 선보이는 2014 대구 아트페어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엿새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